반대로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시장 기대치를 밑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반도체는 좋은데 LG는 뭐 반도체에 힘을 실을 수가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어제 LG전자, LG디스플레이는 소폭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과대 낙폭에 따른 좀 반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LG노텍은 지속적인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역배열로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은 3분기 예상 실적이 저조할 것이다. 예상치보다 부진할 것이다. 라는 거. 사실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예상의 실적보다 저조하다라는 것은 그 주가의 반영이 크게 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그것보다 큰 악재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LG노텍의 예상 실적의 추정치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상당한 금액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LG노텍이 봤던 기대감들이 지금 사라졌고 오히려 우려감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지금 여러 가지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북미 고객향의 카메라 매출을 여전히 견조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LED나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부진함을 지금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의 이번 주말 V20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호조가 되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다 할 LG에서 나오고 있는 스마트폰, 흥행이 되고 있는 스마트폰은 크게 없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영향이 고스란히 LG노텍에 다가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판과 LED의 부진이라는 것이 가장 큰 타격을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아이폰 7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에서 LG노텍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은 지금 좀 많이 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듀얼 카메라가 채택된 아이폰 7 플러스에는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다는 점은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LG노텍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에는 많이 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부분들은 전장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사업 부분은 여전히 지금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차량 모터 센서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차량 부품에는 매출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LG노텍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에 사업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사업부의 구조조정이 쉽게 이루어질 수만은 없다라는 측면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로 보신다 그러면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서 앞으로 플렉서블 OLED 그리고 듀얼 카메라에 대한 경쟁력이 얼마만큼 이제 시장에 어필이 되느냐에 따라서 LG노텍의 추가적인 주가에 그리고 실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하락 추세가 들어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대 낙폭에 따른 접근들보다는 좀 관망하는 투자적인 접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규 서비스 사업들이 부진했었고 2분기 실적도 좋지 않아서 신저가 행진을 이어가다가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해주면서 바닥권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어요. 3분기 실적 전망도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우선 워낙에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건데요. 참 많이 떨어졌다는 말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더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합병 전 가격까지 떨어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라고 많은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부진했던 상황이었고 경쟁업체 네이버는 어떻게 본다 그러면 경쟁업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목표 주가가 100만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고 상당히 주가가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는 실적이 좋았고 카카오는 실적의 부진이 주가를 많이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너무 정말 많이 빠졌다. 합병 전 가격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등 구간에 진입하겠다라는 투자자들의 전체적인 좀 심리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 외국인들의 이제 수급도 최근 들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의 매수가 유입이 되었던 상황들이었고 이전에도 며칠 동안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좀 단기적인 바닥권의 신호가 왔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가 필요한 오토 서비스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에도 지금 골목 상권 침해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차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이제 시행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계들은 많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과연 업계의 반발에 따라가야 될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라는데 제가 전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카오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상당히 힘들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는 건데 결국 골목 상권 침해다라는 것들에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사실 감청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카카오는 미운털이 많이 박혀 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봐야만이 카카오가 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로엔과의 시너지에 대한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대감이 아니라 이제는 좀 의문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이디를 연동을 해서 이제 함께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뮤직이나 애플 뮤직이라는 것이 지금 또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음악 듣기 서비스를 연동을 해서 소비자들을 고객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다른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적 여부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관점 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제 임지훈 대표가 이제 밝혔던 부분이 채널을 다양화해서 연결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광고입니다. 광고를 늘리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카카오를 사용을 하면서 많은 광고들을 보게 될 겁니다. 많은 광고를 보게 되고 그것이 효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 카카오의 실적의 성장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카카오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을 보시되 단기적으로는 주주 환원 정책, 지난해부터 마케팅 비용을 많이 늘리면서 배당도 하지 않는 상황들입니다. 좀 오랜 기간 동안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는 것이 바로 카카오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솔테크닉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 바닥권에서 역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한솔테크닉스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을 하다가 이제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이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 예상치를 좀 하회했던 상황이었고요. 반도체 업종으로 몰리면서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주목을 좀 많이 받지 못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 4분기 정도 실적에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LCD 백라이트 유닛에서 스마트폰 관련 사업을 전환을 좀 성공했다라는 점은 우선 긍정적으로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들 아시다시피 중저가 스마트폰 흥행 지금 많이들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중저가 스마트폰은 더 많이 보급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조립 라인에서 한솔테크닉스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선충전과 삼성페이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무선충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시장에서 그 기술력이 아직 안 됐지만 앞으로 좀 내다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플러스 알파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페이 역시도 좀 부진한 측면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 경쟁력에 한솔테크닉스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 측면이겠습니다. 김영철 대표님 또 어떤 전략 세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전한 단기적인 박스권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의 일봉을 보시면은 정말 키재기를 하는 것처럼 음봉과 양봉의 길이가 거의 동일하게 많이들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그날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하루에 긍정적인 거 소멸되고 부정적인 거 소멸되는 지금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민감함에 비해서 국내 시장, 어제 시장 상황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주도주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좀 견조하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래로 쉽게는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좀 조심스럽게 예상은 해봅니다. 하지만 여전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측면들은 있겠고요. 삼성그룹주들의 선전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이기보다는 단기 시장의 흐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의 흐름이 하루에 끝나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초점을 두시고 이제 접근하실 때는 종목별, 개별적인 종목별로 좀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관심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제약주들이었습니다. 제약주도 나름 좀 반등이 나오려고 하다가 한미약품의 사태를 통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부분들은 이제는 다시금 제약주를 또 봐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으로 좀 장기적인 접근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